강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표 온라인 송정입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일까지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정해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관계없는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는 대통령 선거 슬로건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JM은 합니다 라는 슬로건인데 아마 이 슬로건은 JM이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한다 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M이 추진력이 있다 혹은 JM이 해야 돼 라는 식의 찬사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JM의 과거 행적을 전혀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JM이라는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하고 나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JM은 합니다 라는 말은 결국 JM은 독재합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JM의 돈키호테식 사례를 하나씩 들어보게 되면 아주 작은 사례로 중고교생 무상교복, 초중등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있을 것이고 기억에 남는 큰 사례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JM이 내세운 정책으로 청년 배당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24살 청년 약 18만 명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총 예산은 1,8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러한 성남시의 사업협의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했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JM의 성남시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JM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청년배당 사업을 그대로 경기도에 심었고 청년배당을 확대해 경기도 도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정책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 이유는 당연히 막대한 예산 때문이었던 것이죠. 도민 1,3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했는데 당시 경기도의 한 해 예산은 20조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JM은 지방정부의 조세권 확대와 국토보유세 신설을 기본소득 확대의 선결과제로 꼽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야 국민들이 반대하면 국토보유세 신설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선택적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 지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정책을 강행했고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JM은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뒷배경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나 도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포퓰리즘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JM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 11월 24일 JM이 주재한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 자리에서 JM은 국민 앞에 사과의 큰절을 올리고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앉혀놓고 마치 담임 선생님처럼 법안 처리 방침을 번호로 써주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여야 합의 처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정기 국회 내 신속 책임 처리 1번, 패스트트랙 처리 2번, 당론 정리 필요 3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JM의 선거 공약인 개발이익 환수 법안,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그리고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등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상임위원장들에게 강조하기도 했으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개입을 보장하는 노동관계 3법을 놓고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라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요 라고 노골적으로 입법 독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JM은 합니다 라는 말은 이제 그의 자서전 제목이자 선거 모토가 되었고 JM이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는 목적어에 따라서 국가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이 되었습니다. JM의 추진력, 실행력을 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JM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나 미친 짓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위기를 맞게 될지 깊게 성찰해봐야 합니다. JM의 선거 공약을 이번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초유의 국회 선거 개입이 될 것이고 JM이 대통령에 당선돼 지금처럼 입법을 강요한다면 분명한 삼권분립 위배로서
국회가 파행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JM이 대통령이 되면 성남의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하던 용공세력 등을 포함한 최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나라를 북한에 넘기는 데 앞장서게 만들거나 성남시장 때처럼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의 행적은 사라지지 않고 미래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인 것이죠. 대통령 선거 때만 엎드려 절하고 사과하는 쇼를 하는 것이 선거가 끝나면 과거의 본질로 되돌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반성하던 더불어민주당 일파의 행위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재현되고 당이 사라져야 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임이 절대 대통령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일 것입니다. 선거를 마치는 날까지 JM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M에게 속지 마시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